밤새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 신문부터 살펴봅니다. 전북일보입니다.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과 SK그룹의 투자 그리고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이 본격화하면서 새만금 국제공항을 좀 더 빨리 개항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새만금에는 오는 2023년까지 도로와 항만 등 물류 교통망이 구축되는데 2024년 착공 예정인 새만금 국제공항도 최대한 시기를 앞당기면 그 효과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다음은 전북도민일보입니다. 전라북도가 4년 전 김제 백구의 제1특장차 전문단지를 조성한 데 이어서 두 곳의 특장차 전문단지를 잇따라 구축합니다. 오는 2022년까지 완공될 예정인 제2특장차 전문단지에는 특장차 종합지원센터 등을 설치하고 제3특장차 전문단지는 오는 2028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전라일보입니다. 전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발행한 전주사랑 상품권이 불편한 가입 방법과 충전 방식 등으로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5만 명에게 500억 원을 발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지난 23일 기준 37억 원에 그치면서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새전북신문입니다. 고창군이 황새를 지역의 명물로 만들기 위해서 부안면 봉암마을과 아산면 반암마을 등지에 황새 둥지탑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고창군은 이를 통해서 생태 관광지를 조성함으로써 친환경 청정 지역의 위상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아침 뉴스였습니다. 전주 신도심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면서 투기 세력의 개입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서둘러 올해 1월부터 이루어진 아파트 계약을 대상으로 정밀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실거래가 신고의 맹점을 이용하거나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급등한 거래들이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주시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실거래가 신고의 맹점을 이용한 계약입니다. 실거래가보다 턱없이 높은 가격에 매매 계약을 맺고 실거래가 신고를 한 뒤 나중에 계약을 취소하는 수법입니다. 이럴 경우 한동안 신고된 실거래가가 실제 거래된 것으로 기록에 남아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전주 에코시티처럼 아파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경우 역시 의심 거래로 보고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점검 대상은 실거래가 신고가와 계약서 일치 여부, 중개 수수료 초과 수수 여부, 그리고 자격증의 불법 대여 등입니다. 또 계약 과정에 동일인과 특정 공인중개사가 개입됐는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매수인과 매도인, 공인중개사에게 소명 자료를 요청하게 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나 행정처분 등으로 엄격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실거래 시등 가격 자료를 저희들이 이제 그 시스템을 통해서 추출해가지고 매수인, 매도자 간의 그 거래 내역을 소명을 받아서 입출금 관계 그런 것들을 샅샅이 뒤져서 어떤 허위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전주시가 아파트 의심 계약을 모두 정밀 조사하기로 결정하면서 폭등하던 신도심 아파트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하루 사이 또 14명이나 되는 확진자가 나와서 도내 누적 확진자가 259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군산의 김장 모임을 통해서 고등학생과 유치원생까지 감염돼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군산과 익산의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전합니다. 전북에서 14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역별로는 군산 8명, 익산 6명입니다. 지난 11일부터 나흘간 경기도 가평에서 김장을 담근 이후 군산에서 퍼진 코로나 확진자는 모두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군산의 고등학생과 유치원생이 포함돼 해당 학교나 유치원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오진 않을까 우려됩니다. 동선이 조금 다채롭고요. 그리고 또 기간도 상당히 좀 긴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과 또 유치원과의 그 연관들도 있어서
익산 원광대병원과 관련해 추가된 확진자는 환자 보호자 2명, 대학가 식당 모임 3명, 기타 1명 등입니다. 이로써 원광대병원에서 시작된 감염은 모두 46명으로 늘었습니다. 익산의 원광대병원과 군산의 김장 모임 등을 통해 최근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자 두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다양한 소모임을 통해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며 불필요한 만남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새만금이라는 넓은 도화지에 어떤 그림을 그릴지 생각해봤다. 새만금에 2조 원의 투자를 약속한 SK 최태원 회장의 말입니다. 새만금에 추가로 투자할 생각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전라북도가 관련 기업 유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SK그룹 8개 계열사는 이달 초 알리백 가입 신청서를 냈습니다.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풍력과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구글 등 많은 글로벌 기업이 알리백에 가입돼 있지만 국내 기업으론 SK가 처음입니다. 2조 원 규모의 새만금 투자도 이런 배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전력 사용이 많은 데이터 센터의 특성상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생산단지인 새만금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에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내세워 SK그룹의 추가 투자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배터리셀과 모듈을 만드는 SK이노베이션, 배터리셀의 핵심 부품인 동박소재 생산기업 SKC 등이 유치 대상 기업으로 꼽힙니다. 새만금 쪽의 그 전기차 그 배터리 산업 이런 부분들의 그 신규 투자 유치 이런 부분에 방점을 두고 협약식에 참석한 최태원 SK 회장도 새만금이라는 넓은 도화지에 어떤 그림을 그릴지 생각해봤다며 추가 투자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뒤에 있는 넓은 땅들을 보면서 그만큼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능성을 하나하나 채워나가면서 혼자만 채워나갈 수는 없는 거고 많은 분들과 같이 노력하면서 채워나가는 재계순위 3위인 SK의 새만금 투자가 국내 다른 대기업은 물론 해외 기업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해마다 폭염 때문에 양계 농가들은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닭의 고온 스트레스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발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닭의 폭염 피해를 줄이고 더위에 강한 닭을 육종하는 데 큰 도움이 기대됩니다. 정윤성 기자입니다. 30도를 넘는 폭염에 양계장은 찜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양계장은 폭염으로 닭 1000여 마리를 잃었습니다. 1000마리 정도 되나. 지금 저희가 출하 날짜가 늦어가지고 다 출하가 됐어야 될 닭인데. 국립축산과학원이 아프리카 케냐의 고지대에서 국제축산연구소와 실시한 연구를 통해 닭의 고온 스트레스에 관여하는 세 종류의 유전자를 발굴했습니다. 세포 보호 기능, 세포 사멸, 스트레스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유전자입니다. 고온 실험을 통해 유전자가 어떻게 발현되는지 연구해서 유전자 간의 상호작용과 주요 대사 경로를 확인한 것입니다. 고온 스트레스를 줬을 때 이제 그렇지 않았을 때랑 비교를 해서 그 유전자 발현이 전체적으로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는 전사체 분석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동안 닭의 고온 스트레스를 저감하기 위한 연구는 축산 환경이나 영양 성분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왔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닭의 첨가제 개발은 물론 더위에 강한 품종을 육종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이 발현 유전자들을 가지고 아마 1차적으로 그런 그 더위에 강한 닭을 육성하는데 어쨌든 기초 자료로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걸로 일단 생각이 되어집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이번 연구 결과가 닭의 고온 적응력을 개선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이라고 평가하고 산업재산권을 출원했습니다. JTB 뉴스 정윤성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의 국가기념일 제정 1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2년 전 종이 형태의 남원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기 시작한 남원시는 이번에는 카드형 상품권을 출시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정읍 씨가 동학농민혁명의 국가기념일 제정 1주년을 맞아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참석자들은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돼야 하는 이유와 당위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올바르고 정당한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동학 선양사업의 최선봉에 서겠습니다. 남원시가 종이형 남원사랑 상품권에 이어 카드형 상품권을 출시했습니다. 카드형 남원사랑 상품권은 스마트폰과 농협에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1인당 50만 원어치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애용해 주시고 우리 소상공인들의 도움을 주고 있는 남원사랑 상품권이 카드식으로 발급이 되면 더 이용하기 편리하고 우리 남원 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안군이 숲가꾸기 등 경관녹지 사업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땔감으로 만들어 지난 24일부터 저소득층에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지원하는 물량은 120톤입니다. 사랑을 땔감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난방비도 절감하고 산불, 산사태 등 산림 재해 예방에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축 분뇨가 퇴적된 곳에서 생태 공간으로 바뀐 익산천과 주교제가 환경부가 주최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공모전에서 우수하천으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된 익산천과 주교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수질은 이전보다 98%, 악취는 87%가량 개선됐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주종합경기장 등 핵심 체육시설을 한데 모은 복합 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전주시는 내년부터 월드컵 경기장 옆에 모두 522억 원을 들여서 5,000석 규모의 실내체육관 신축 공사에 착수합니다. 또 2022년부터는 이곳에 900억 원을 투입해서 종합경기장과 야구장을 새로 짓는 등 2024년까지 복합 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는 지난달 전북의 수출이 5억 780만 달러로 2달 연속 5억 달러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는 동제품 수출이 가장 많이 늘었고 합성수지와 농기계, 인조, 섬유 등의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전북은 오늘 아침 무주와 장수, 진안 등 일부 지역이 영하 1도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흐리겠고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1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의 농도는 오전 한때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내일부터 기온이 점차 떨어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추워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